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출산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이다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신우가 10시간 진통하고 결국은 수술로 딸을 낳았어요. 3년 전 제가 아들 출산할 때 하던 말 그대로 신우한테 해줬더니 욕하네요. 예정일보다 3주 일찍 세상에 나온 아들. 진통인 줄 모르고 집에서 8시간 정도 참다가 병원 갔는데 3cm 열렸다고 해서 혼자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7시간 진통하고 정말 수술해달라고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마지막 1시간이 진행이 빨라서 자연분만 했어요. 초음파로 3.8이었는데 태어나니 4.3kg.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지방 출장 갔다가 갑작스러운 진통 소식에 급하게 올라오는 중이었고 시어머니랑 신우가 먼저 왔어요. 그렇게 가족 분만실에서 진통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신우가 옆에서 하는 말이 얘 신음소리 내지 마라. 이 악물고 참아라. 아기가 태어나면 젖부터 물려야 해. 그러시면서 신우한테는 너는 병실에 가서 자고 있어. 그러시고 또 하시는 말이 무통주사는 아기한테 안 좋으니까 맞지 마라. 근데 너 엄살이 좀 심한 것 같구나. 그리고 수술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또 하셨어요. 마지막 1시간 진행 빨라서 진통은 엄청났지만 아이는 한 번에 나왔어요. 근데 신우가 그거 듣더니 언니는 아기 잘 낳으니까 바로 딸 가져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도착해서 탯줄은 그냥 의사쌤이 잘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남편이 잘라야 한다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소리치시고 아기 나오고 가슴에 아기 올려주는데 시어머니가 제 가슴 주무르면서 젖 먹여야지 하셨어요. 가족 분만실이었는데 계속 밖이랑 왔다 갔다 거리면서 몰래 주머니에서 마가레트 가져와서 옆에서 먹고 있던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저도 이번엔 똑같이 해줬어요. 아침에 시어머니가 신우 집에 가서 출산 가방 싼 거 당장 가져오라길래 제가 어머니 진통 이제 시작된 거면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저희 애 어린이집 보내고 점심 좀 먹고 출발할게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애 낳느라 고생하는데 밥이 넘어가냐고 그러시대요. 지들은 옆에서 과자 먹으면서 배고프다던 사람들이었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가족 분만실로 들어가니 아이고 우리 딸 고생하는 것 좀 봐라 하면서 손 좀 주물러줘라, 심부름 좀 해라, 땀 좀 닦아줘라 이러시고 진행이 느려서 짐볼 타는데 얘 안 넘어지게 잘 좀 잡아줘봐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하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어머 엄살이 심하네. 신음소리 내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 알죠? 어머님 전 병실에 가서 좀 누워 있을게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무통은 맞지 마요. 애기한테 안 좋다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 되잖아요. 초사는 진통 오래 걸린다니까 잘 참아요. 그리고 수술하면 어머님이 싫어하세요 라고 하며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가 넌 왜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애 낳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니까 너 지금 복수하는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수요? 왜요? 원래 아기 낳을 때 그런 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신우한테 조언해 준 건데요? 했더니 집에 가라더군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 남편이랑 같이 올게요. 그리고 잘 참고 웬만하면 수술하지 마요 하고 나왔는데 결국 수술했다네요. 딱히 자연분만이든 수술이든 산모랑 아이만 건강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들 낳을 때 하도 옆에서 수술은 안 된다 하던 시어머니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제가 그동안 생각보다 더 많이 이를 갈고 있었나 봐요. 미안한 마음 없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더 심한 말도 많이 들어서 그대로 갚아주려다가 말았는데 아껴놨다 나중에 써먹으려고요. 내일 가서 더 퍼붓고 오던지요. 아직 남았지만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추가 사연 있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병문안 다녀왔어요.
오래 안 있고 2시간 안 되게 있다가 왔습니다. 일단 어제는 신우가 좋아하던 오리 불고기랑 후식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마가레트 들고 갔어요. 연락 없이 그냥 갔어요. 아이고 수술했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병실로 들어가 음식부터 풀어놨어요. 영양제 맞고 있길래 어머 힘쓴 일도 없었을 텐데 영양제까지 맞고 너무 엄살 아니에요? 하면서 시어머니 손에 젓가락 쥐어줬더니 연락도 안 했는데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이라도 든든히 먹으라고 좋아하는 오리 불고기 사왔는데 수술해서 못 먹어서 어째요? 이러면서 어머니라도 드세요 하고는 혼자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저만 정색하고 쳐다보시길래 근데 어머님 어제 저한테 복수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왜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보니까 어벙벙한 표정이더라고요. 어수룩하게 남들 하는 못된 짓만 보고 배워서 따라하더니 따라하는 재주만 있는 시어머니였나 봐요.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시더라고요. 이럴 거면서 건드리지나 말지. 암튼 그렇게 먹다가 일어나 신우한테 가서 가슴 아래쪽을 위로 올려치듯 툭툭 쳐주면서 아직 말랑말랑하네. 아기한테 젖은 물렸어요? 수술해서 났는데 모유라도 잘 먹여야죠. 어머님이 가슴 마사지 잘해요. 좀 주물러 달라고 하세요. 했더니 야! 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게 뚫린 입으로 뱉는다고 말인 줄 아나.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제가 신우 임신 기간 동안은 가족들 앞에서 계속 힘들겠다, 안쓰럽다 이러면서 걱정하는 척, 챙겨주는 척 해왔어요. 출산 당일만 기다렸거든요. 전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랑 남편 앞에서는 저한테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고는 남편 없을 때 별의별 말을 다 했거든요. 저도 똑같이 했는데 시어머니가 꽤나 억울해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랑 신우네 시어머니도 만나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뭐 언젠가는 볼 날이 있겠죠. 그냥 그 자리에서는 아가씨가 시댁사랑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아무도 안 오고 선물 하나 없는 거 보니까 그건 또 아닌가 봐요 했더니 또 집에 가래요. 신우는 아까 소리 지르고는 수술 부위가 아픈지 누워만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물건 챙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약속 있어서 가봐야 해요 하면서 옷 챙겨 입으며 둘째는 꼭 아들 낳아요. 요즘은 첫째 수술로 낳아도 자연분만 하더라고요. 하고는 마가렛트 던져주고 배에 흉터 생겼는데 남편 사랑 받으려면 가슴 관리 잘하세요. 힙업 운동도 좀 하시고요. 라고 했어요. 지들이 진통하던 내 옆에 앉아서 먹던 거 기억이나 하려나 모르겠네요. 신우가 또 큰 소리 내길래 어머 병원에서 정숙해야죠. 이제 조리원 올라가면 친구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다 왕따 당해요. 그럼 몸조리 잘하고요 하고 나왔네요. 이제 시작인데 절대 내가 먼저 큰 소리 안 내고 천천히 일을 갈 거예요. 뺨이라도 한 대 먼저 때려주면 좋을 텐데 맞을 짓은 천천히 하려고요. 신우 병원이나 조리원에 이 글 보시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네요. 신우 성격에 조리원 동기라고 친해지고 나면 제 욕하고 다닐 텐데 인가 음모라는 걸 알기라도 하면 좋겠거든요. 주말에는 아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나중에 신우가 조리원 나오면 시댁에서 몸조리 한다던데 두고 보려고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결혼 1년차 부부에게 생긴 시댁과의 불화를 담은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혼 1년차. 마냥 좋기만 해야 할 시기에 우울증이 찾아왔네요. 평소엔 괜찮다가도 시댁 얘기만 나오면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악을 쓰는 게 느껴지고 그런 제 모습이 저도 싫어요. 그런데도 그럴 수밖에 없네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심정으로 글을 써봅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남편이랑은 같은 일을 하면서 만났고 남편은 현재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같은 직종이지만 다른 직장에 다녀요. 남편이 급여는 30만 원 더 많지만 생활비 저축은 제가 하고 남편은 대출금이랑 개인연금에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대출금 내주는 만큼 제가 알아서 저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불만 없고요.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맞벌이이고 남편과 같은 계통, 같은 직렬이기 때문에 그걸로 시어머니가 무시할 건 없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직업 특성상 제가 남편 연차되면 저도 그 월급 받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적게 받는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에요. 저는 31살, 남편은 33살입니다. 남편 이로 형 2분이 있고 둘 다 결혼하셨고 남편이 막내 아들인데 남편이 유달리 공부를 잘해서 첫째 형, 둘째 형보다 집안의 기둥이라는 느낌으로 자랐어요. 어머니가 날 많이 사랑한다고 결혼 초에도 얘기하더군요. 느껴졌어요. 제가 가장 큰 복이 제 신랑 만난 거라고 하시는 분이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녀평등 시대라지만 그래도 남자가 더 위 아니니? 라고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전 네 아니에요 어머님 이라고 정색하며 말대꾸하는 막장 며느리입니다. 남편 옷이 안방에 있는지 작은 방에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며 그럼 제 옷은 작은 방에 있어도 되고 남편 옷은 안 되나요? 라고 대꾸하는 며느리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러다가는 내가 정신병 걸리겠다 싶어서 착하게 말하는 거 참는 거 집어치우고 아닌 건 아니다, 싫은 건 싫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문자, 전화, 카톡 다 차단했고요. 차단 안 하면 미칠 정도로 사람을 피말리게 하세요. 열받으면 새벽이든 밤이든 안 가리시고 문자를 미친 듯이 보내세요. 일하는 시간이든 뭐든 분 단위로 전화를 거시고요. 열받으면 욕도 하세요. 자기 혼잣말 하신 거라고 하지만 제 앞에서 이런 씨방이라고 하시는데 짜증나서 한 말이라고 하시지만 저한테 한 게 아닐까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제 카톡 푸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건데 친정집에서 키우는 멍멍이가 앉아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머님이 개를 워낙 싫어해요. 저한테 멍멍이 재수없대요. 10년 키운 아가인데 제가 지금 쓰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욕을 한 4번째 들은 뒤로 막장 며느리가 되기로 했네요. 다 차단하고 전화 문자 일절 안 드렸어요. 남편한테도 우리 집에 연락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먼저 한 적 없지만요. 결혼한 지 1년 동안 문자 드린 거 2-3번 되려나? 전화는 한 적도 없고요. 가서 얼굴만 비치고 와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추고 불만 없어요. 시댁, 친정, 신혼집 다 같은 지역에 있어서 저도 그 정도는 얼굴 비치러 갔어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하면 되고 나도 이제 그 집에 잘하려는 마음 싹 비웠으니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연락 끊은 지 반년 다 돼가니 시어머니 속 뒤집어지나 봐요. 남편한테 걔는 왜 차단 안 푸냐 뭐라 하는 모양이에요. 또 괴롭혀야 되고 자기 열받을 때마다 뭐라 해야 되는데 내가 다 차단해 놓으니 전화 10통 연달아 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차단 메시지함 들어가니까 욕도 있고 사과 문자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욕 들은 게 처음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 겪은 일이라 사과해도 그때뿐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신혼집 찾아오셔서 사과도 하셨어요. 연락 안 하시고 무작정 찾아오셔서 사과하셨는데 사실 그게 사과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주절주절 독백하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이러는데 글쎄 뭐 하실 만큼 하신 거겠지만 저는 그 사과 받고 기분 하나도 안 풀렸고 용서가 안 돼요. 남편은 사과 받았는데 왜 용서를 안 하냐고, 용서를 왜 자기가 하라 마라인지, 욕 듣고 사과 받으면 무조건 제가 풀어야 되나요? 제 위로 형님 2명 계신데 그 2분이랑도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세요. 솔직히 형님들 입장에서는 늘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돼 보여요. 다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1년 겪고 2 손 2발 다 들었는데 아무튼 남편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사과도 받고 아랫사람한테 할 만큼 다 했으니 풀으라네요. 왜 너는 관계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하냐고. 물론 자기도 제가 아무 잘못 없다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악쓰면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어요. 왜 관계 개선을 내가 하냐고요. 나한테 욕할 때 네가 중간에서 뭐 해줬냐고 그랬더니
중간 역할 자기가 왜 해야 되냐요. 미안하긴 한데 그건 우리 엄마랑 네 일이라네요. 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다 우리 엄마 이해한다고 했대요. 너무 사랑하던 남자를 뺏겼다고 생각해보면 너도 이해 갈 거라네요. 욕할 뻔했는데 마지막 이성으로 참았습니다. 우리 집같이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은데 못 봤다고 하길래 저도 며느리한테 욕하는 시어머니 듣도 보도 못했다고 나가서 물어보라고 싸 붙였네요. 그러다 결론은 우리 집 신경 꺼라, 찾아갈 필요도 없다 라고 하던데 속으로 저게 몇 달이나 갈까 싶더라고요. 제가 정말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끝이 날까요? 저한테 씨방 개나리 써가면서 욕을 해도 저한테 한 게 아니라는 분이에요. 그럼 벽 보고 얘기를 하든가 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신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도 남편이 중간 역할 못하니 진짜 제가 찾아가서 남편이 친정에 하는 것만큼만 연락드리겠다. 뭐라 하시지 말아라. 그럼 저도 문자로만 1년에 3번이겠네요. 명절 2번과 생신 1번이요. 새벽에 문자로 욕하지 마시라고 약속하시면 풀겠다고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또 그러면 진짜 이제는 평생 싹 다 차단할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요. 남편 성격에 모질게 말 못하고 와이프가 어려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어머니 달래주다가 또 저한테 와서 네가 용서해라 이 난리 피울 것 같아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추가 내용이 있는데요. 남편은 이런 며느리가 없다면서 평생 이럴 거냐고 일정 부분은 제 책임으로 돌렸지만 제 생각은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한테는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욕을 한 순간 사과를 했든 말든 돌이킬 수 없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이냐? 라고 하길래 나랑 어머님 사이는 중간에 있는 오빠 빼면 남이라고 했어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도 중간 역할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네요. 물론 어머님은 아가 너한테 한 건 아니다 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께 저한테 문자하셨고 제가 봤으면 저한테 한 거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욕 한 번 듣고 자란 적 없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싸 붙였었네요. 욕 듣고 나니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살갑게 어머님 소리 안 나와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인정해요. 다만 그거겠죠. 우리 엄마라는 거요. 엄마가 자기가 보기엔 정신이 아프다. 그런 환자 데리고 너는 그래야겠냐? 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저도 막 악쓰면서 그래요. 니네 엄마 신경 쓰느라 같은 집에 사는 와이프 정신과 다녀온 건 안 보이냐고. 태어나서 누구한테 싸우면서 샤우팅한 적 없는데 시댁과의 일이 샤우팅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정말 좋아요. 대신 저한테 사과하시고 어머니 말려주시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상식 밖이라는 거죠. 시아버지 때문이라도 시아버지한테는 연락드리고 생신도 다 챙겨드리고 찾아뵙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할 듯 합니다. 남편은 시아버지한테는 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안 하는 게 더 웃기대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너라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같다 라고 저한테 말하길래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너라면 이런 일 안 생겼다. 내가 이런 일 터지기 전에 중간에서 다 해결했다 라고 싸붙여 줬네요. 그리고 남편은 이 문제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댁 문제 해결 안 되면 이혼 불사할 각오이긴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지쳤나 봐요. 결혼은 남편도 그렇지만 정말 시댁도 함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족 보세요. 2번 보시고 3번 보세요. 그리고 잘해야지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면 남편한테 확실하게 다시 얘기해보고 안 되면 제가 나쁜 며느리 되는 거겠죠.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